에이. 에이. 꺼낼 때도 문을 바로 열고 바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려고 하면 내가 문을 닫아서 내가 신호를 줬을 때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내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뒤로 물러나죠. 깜짝 놀랐다. 딴 데 한눈 팔고 있었다. 자제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움찔움찔. 계속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심리가요. 이때는 나오라고 할 때도 하이톤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오케이 마지막 해. 에이. 진정됐다 싶을 때 오케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야. 몇 분 걸리는지를 늘 체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견주들이 왔을 때 한 5초 3초 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할 일 하러 가요. 네, 그때는 많이 이게 심리가 가라앉는 거죠.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엄청 이뻐해 주셨죠? 애가 흥분되게. 걸리? 이 교육 과정이 차 오토바이 쫓는 거랑 똑같아요. 흥분이 올라오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제가 하우스 했을 때 이성을 찾아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과정이 똑같아요. 오토바이 차를 봤을 때 엄마 아빠 본 거랑 똑같아요. 훅 올라와요. 쫓아야지 하고서 그거 막 촉촉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에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따라와. 나를 따라 저걸 따르냐 나를 따라오게 하는 때 가치를 그 행동의 가치를 보여줘요. 근데 흥분했는데 내가 하우스하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해줘요. 엄마 아빠 있기 가치보다 얘네 가치를 높여. 이걸 그대로 개 차 오토바이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 그대로. 이해가 가시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택할 것인지. 오케이. 다시 또 흥분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안 가요. 오빠한테 안 가네.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차하고 오토바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쫓게 돼요. 그러니까 못 쫓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 이거는 하우스 이 놀이를 더 지금 관심을 갖게 됐죠. 오케이 하우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생각해. 엄마 아빠 없어 이제. 엄마 아빠 없어. 그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 들어가야 돼. 스스로. 그렇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규칙을 알려주고 있어. 내가 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엄마 아빠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단순하죠. 어떻게 그 개들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해요.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우스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아까 엄마 아빠 보고서 막 짖고 막 흥분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만 쳐다보죠. 차분해졌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아까 설명해줬지. 리더십으로 에이 그만해. 내가 지금 원치 않아 너의 행동을. 하고 개의 언어로 나지막 목소리로 에이 이놈 이러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같이 이쪽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이 놀이를 It's your choice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어느 거 선택할래? 거기 갔는데 반응을 안 해줘.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얻으려고 했는데 이 패팅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줘요. 근데 나는 나한테 오니까 막 줘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이 흥분 자극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걔들이 이래요. 진짜 충실하죠. 하나만 생각해. 나는 한 놈만 팬다 식으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차와 오토바이에다 쓰는데 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그 흥분도가 사실은 엄마 아빠보다 더 강할지 몰라요. 그걸 이제 레드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이성적 얘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추어 초이스 게임도 얘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 심리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차와 오토바이는 너무 크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펄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추어 초이스 게임 하기 전 단계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쑥 넘어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사용해야 돼요. 그때는 에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정색하면서 또는 장우산으로 얘한테 정신 차리고 툭 우우우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성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합적이에요. 개의 심리를 읽고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교육 전략을 써야 될지 방법을 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무조건 거기서 목줄 채거나 막 막대기로 이러면은 그거는 폭력이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쨌든 폭력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은 폭력이 아닌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장우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 흉내만 내면은 나랑 똑같이 하더라도 그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 그 전 단계의 교육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런 걸 쓴다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 조건들이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시죠. 리더십을 A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에잇을 먼저 가르쳐 줬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애들하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요. 이렇게 에잇하고 애들이 으르렁하면 아싸, 알았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되면 거기서 그렇죠. 레드존으로 안 올라가게 이제 거기서 에잇해서 레드존 안 올라가게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출출스 게임으로 바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좋은 교육에서 얘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얘가 좋아서 흥분해서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면 흥분 자국이었던 오토바이하고 엄마 아빠가 차랑 똑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나가 좋아서 그런다고. 좋아서 그러는데 방금 게임했더니 아니잖아요. 태도가 확 변하잖아요. 얘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운해도 그게 개예요. 그래. 예. 그걸 이해하시면 얘가 더 사랑스러워요. 참 단순하고 충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나를 쳐다보고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는 거죠. 이런 상태면은 이제 가서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놀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보셨으니까 나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차 오토바이를 보면서 또 어떤 반응을 할지는 나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나가보죠. 일단 엄마 아빠 보고서 흥분 안 하니까. 가져올까요? 아니 제 차 타고 가시죠. 한 차로.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가라앉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왔으면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밖에 나오면은 보통의 개들이 떠요. 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라앉기 전에 움직여요. 움직여서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을 때의 흥분과 움직이면서 새로운 냄새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극이 또 들어오면서 또 흥분이 돼요. 그거를 무슨 뭐 블로킹을 한다든지 목줄을 챈다든지 뭐 간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지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심리의 문제예요. 금방 가라앉았죠. 기다려주면 돼요.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차와 오토바이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제 나를 쳐다보게 하는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가다가 또 흥분하죠. 예, 기다려줘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예,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보상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요. 이건 가치 부여예요. 이 행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지. 이걸 먹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에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은 네가 몇 등 하면은 이거 줄게 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 실패해요. 로봇 사줄게. 다 실패합니다.
스스로 얘가 이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밌고. 이것도 그래서 개에 대한 보상과 가치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네가 이걸 먹고 싶으면 안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안절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져줘도 돼요. 잘했어 하고서. 네, 이것도 가치기 때문에 만져주는 것도 많이 차분해졌죠. 지금 나와가지고 예, 좀 또 움직여요. 예, 또 올라오죠. 예. 이 처음에 관계가 굉장히 지금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저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관계에 의한 행동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화분이 또 올라왔어요. 가만히 서 계세요. 네, 가만히 서 계세요. 얘가 얻는 거를 지금 원하는 것을 못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얘들도 앉았어요. 그럼 주셔도 돼요. 조금씩 가지고 계시다가 얘가 앉으면은 주셔도 돼요. 지금 차와 오토바이 큰 자극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의 행동을 지금 가리키는 과정이에요. 움직여 볼게요.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달라지면은 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세요. 행동 변화를 보세요. 심리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달려드는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서세요. 주세요. 이제 달려드는 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차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세요. 블로킹 필요 없잖아요. 가자. 많이 가라앉은 게 보이시죠? 심리가 아까 막 안정도 못하고 흥분하다가 달라졌죠. 심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용해졌죠, 차분해졌죠. 야, 이게 심리 교육이에요. 또 줄 한번 바꿔볼까요? 줄 바꿔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쓰세요. 내가 너줄 땡기면 너무 땡기면 서로 쳐가지고 앉으면 주세요. 또 걷다가 쓰면은 안 된 거예요. 이 규칙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스스로. 땡기면 너무 땡기면 반대로 가셔도 돼요. 방향은 내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반대로 가세요. 또. 가보세요. 네. 저는 산책 훈련 이렇게 가르쳐요. 산책 훈련이 아니에요. 나왔을 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 달라드는 규칙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앉으면 돼. 앉아 명령도 안 내렸잖아요. 앉아를 가리킨 것도 아니고. 가자 하고서 또 가면 돼요. 차분하면 안 땡겨요. 심리가 차분해지면. 쳐다보죠. 아이 컨택하니까 줘야 되는 거죠. 이때. 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차를 타고 한번 가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집에 가셔서 산책을 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리키세요.
갑자기 얘가 막 집중하잖아요. 흥분 안 하고. 한 번에 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문 열어볼게. 오케이. 또 못 올라가니? 차 타는 걸 좋아해? 어? 열었다가 얘가 내비를 오케이. 오케이, 좀 잡고 왔어요.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차분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했어 이런 말. 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서 가다가 이렇게 해서 헤드존으로 안 올라가게 좀 만드는 거예요. 튀어나가면 사고가 일어나서 잘 매야 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로 나오세요. 뒤쪽으로 나오세요. 뒤쪽으로 완전히 나와주세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미 내가 딱 하자마자 태도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보세요. 앉았죠? 앉으면 깁니다. 이것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내 힘이 여기에 실려요. 상징물이 돼요. 얘한테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상징이듯이 이건 대장의 상징물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나와 같은 파워를 발휘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오네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기만 할게요.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오토바이 소리 나니까 저쪽 관심 가지다가 끊어진 거예요.
말로도 지금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리더십이 한 달 동안에 많이 그걸 배운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자전거에는 반응 안 하네요.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 더 테스트하고. 그리고 오토바이에 반응하는 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리에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띵띵띵 하는 소리가 얘한테 자극이 되는 걸 수 있어요.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에이, 오토바이로 가자. 네, 자전거에는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올라와요. 연기에 대한 지혜 했어요. 지혜. 이럴 때는 내가 우리가 앞서가 있습니다. 목줄을 잡으셔야 돼요. 꼭 이럴 때 위험해요. 튀어나가면 위험하면 걔 잊어버리거나. 항상 할 때는 내릴 때는 먼저 목줄을 잡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일단 좌구간에서부터 좀 멀리 가셔야 됩니다.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해주세요. 그렇죠. 저걸 쳐다봤다가 날 쳐다봤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돼요. 긴장했어요. 네. 오토바이나 차를 보고서 소리를 듣고 튀어 나가는 거는 이 보더콜리 브리드의 본능적인 거예요. 다른 개들은 말티즈 이런 애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분석할 때 맨 밑에는 애니멀 레이어라고 그래요. 막 수면이라든지 먹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충족이 되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 레이어예요. 개의 본능적인 습성들, 그러니까 리더십, 팔로워십 이런 것들이 바로 개가 가지고 있는 무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위에 브리드 레이어가 있어요. 같은 개라고 하더라도 보더콜리하고 말티즈는 달라요. 그렇죠? 말티즈는 안 쫓는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위 레이어의 기준들은 상위 레이어를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가는 브리드 레이어 밑에 있는 게 아까 동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동 레이어는 리더십이란 말이죠.
그걸로 일단 레드존에 올라가는 걸 끊어주는 거예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위에 브리드 레이어에 뭐가 있냐면 네임드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같은 보더콜리라도 레오가 있고 폴리가 다르잖아요, 행동이. 사람 들어왔을 때. 그건 이제 같은 보더콜리지만 교육 네임드 레이어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기존의 산책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네임드 레이어에서 해요. 제상위의 레이어에서. 그 밑에 있는 브리드 레이어가 더 넓거든요. 이게 상위 레이어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지금 쓰는 거예요. 브리드 레이어보다 더 밑에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걸 쓰고, 이거는 네임드 레이어에서 하는 방식들이에요. 에이!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 브리드 레이어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리더십 레이어로 지금 안정시키고, 그거 아니야. 딱 하고서. 그리고 이건 네임드 레이어에서 이제 같이 이치의 초이스 게임으로 바꿔나가려고 네임드 레이어에서 이걸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리더십 레이어를 너무 많이 쓰면은 애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놀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치울게요. 예스. 됐다. 예스. 앉았어. 이제 안 된다는 것은 저쪽에 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나한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 이게 이치로스 게임이에요. 저길 쳐다볼래, 날 쳐다볼래. 점점 나한테 쳐다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에? 에이. 레드존으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레드존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서 막 줄 땡겨야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됐었잖아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교육적 변화인 거죠. 이제는 소리 나면은 무조건 이제 핸들러를 찾아보고 저쪽에 신경을 안 쓰기,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오면은 이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행동 교육은요. 보상만 해줘. 네? 네, 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를 부여해줘. 얘가 이걸 얻어먹으려고 앉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에 대한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제가 꼬리 살랑살랑. 이제 기분 좋아요. 이미 이해했어요. 이제는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차분해진 거예요. 그런데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맨날 리셋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셋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험이 점점 더 경험치가 여터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의 한계처럼. 그래서 가끔 또 다음 주에 와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강화가 돼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은 이제 단기 기억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오면은 한 번 더 두세 번 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 훈련이라기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일반 훈련소에서 하는. 잘했어.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서 나한테 오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잘했어. 성장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이 정도 체크했으면 됐어. 신나지?
나중에 되면 사람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냥 네, 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트 다 하나씩 하다가 오케이 업 예, 이제 좀 잘 올라가네.